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지적법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요약서의 내용으로는 24페이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 3장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적법이고 등기법이고 커다란 그 절차예요. 지적법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등기법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죠. 그래서 제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이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네 가지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 3장에서는요. 자, 기본서에는 이제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요. 3장에서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느냐. 자,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해당 지적공부를 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을 합니다. 자,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은요, 매년 시험 문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자, 지적공부의 종류부터 나오죠. 종류면 이제 등록사항인데, 종류와 관련돼서 지적공부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적공부를 통칭해서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크게 수식어가 없이 그냥 지적공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것은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해요. 지적공부가 일단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있고요.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지금 다 전산화를 또 시켜놨어요. 전산화 시켰다고 해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도 있으면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공부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고,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표현할 때는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에 있어서는요,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공부합니다. 종이로 된 종류에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알면요,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그냥 전산화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보는데, 자, 종이로 된 일반적인 보통 지적공부하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예요. 자, 지적공부에는요, 대장과 도면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 대장 그러면은요,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장부예요.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장부는 우리가 대장이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제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림. 좀 어려운 말로 도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자로 사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공부는 이제 도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거 그러면 대장 중에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이 있고요. 임야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거죠.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만 이제 임야들은 보통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토지에 대한 임야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문자나 숫자로 기록을 하는데, 다만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지적도를 만들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가장 기본적인 장부로서요. 모든 토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반드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두 종류만 처음에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세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되는데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어떤 한 필지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유자마다 이제 지분이 있겠죠. 소유자별 지분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자별 지분이라는 것은 그 권리잖아요. 우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인데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세를 위해서 이제 소유자도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 소유자별 지분을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소유자별 지분,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공유지원명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대장의 일부로 봅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요, 어떤 토지 위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들어와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가 이제 그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이제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 이것도 소유권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그 대지권의 그 비율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비율들, 권리잖아요. 대지권도 권리죠. 이것들을 다 토지대장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먼저 뽑아내가지고요. 대지권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대지권을 따로 뽑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대장에 기록돼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니까 대장이 일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제 좌표요. 좌표는 토지의 표시예요. 경계점의 좌표. 좌표는 토지의 표시인데 토지대장에 그 좌표들을 적어놓다 보니까 토지대장의 또 부피가 너무 커진다라 이거죠. 좌표가 뭐 30개를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집어넣다 보면은 너무 부피가 커지니까 좌표를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좌표는 그쪽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야 되는 내용들을 그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빼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넓게 보면 이것도 대장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에 5가지가 있고 도면에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다. 자,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요. 공유전병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전병부를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류로 된 이 7가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요. 이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 사항이에요. 자, 그럼 가장 먼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보죠.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요.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구별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개념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등록해 놓은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약된 내용은 없지만은요. 기본서를 보시면요. 토지대장 견본이 나와요. 견본이 있는데 이 견본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견본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지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는 사항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 하면은 무엇들이 기록되는지 보죠. 자, 지적 공부에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냐,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토지는 소재와 지번에서 특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재는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소재, 즉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 이런 지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송정리에 있는 토지로서 지번이 등록되죠. 지번은 158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지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냐라고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 이것이 토지대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158번지지. 만약 여기가 임야대장이면은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지번을 붙일 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기 때문에 임야대장에 등록됐을 때는 이제 산자를 붙였겠죠. 산 158. 근데 토지대장에 등록됐으니까 산자가 없이 그냥 158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을 통해서 토지를 특정해서 소재 지번이 당연히 등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는 것으로서 이제 고유번호가 있고요. 여기에 도면번호가 있고 장번호가 있고 번호가 3가지가 나와요. 이 3개의 번호들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미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미만 기억하면요. 왜 여기에는 이게 등록되고 왜 여기는 이것이 등록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만 지금 아시면 돼요. 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토지만 갖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가 없는, 그러니까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인데요. 자, 그러면 고유번호는 여기에 숫자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총 19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되어 있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요.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면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가 없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소지 지번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요, 10자리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6자리가 이제 생년월일이 나오죠. 여기는 앞에 10자리가요, 소재,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소재가 바로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다 코드화 시켜요. 서울은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전라남도는 몇 번 이렇게. 그럼 전라남도에 이제 코드 번호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군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강진구는 몇 번, 무슨구는 몇 번. 이렇게 코드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 번호를 적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읍면동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읍면동마다 또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이고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리가 있겠죠. 그럼 리마다 또 번호를 붙여서요. 행정국을 가지고요. 10자리 코드화 시켜 놓습니다. 이 코드 번호를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재, 행정국을 가지고 앞에가 10자리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9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9자리 중에서요. 9자리 중에서 다시 뒤에 8자리가 지번을 나타내요. 지번. 그러면 지번을 나타내는데 이 중에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158번지잖아요. 그러니까 0158에 0000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 토지가요 158에 13번지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0158에 0013. 그러니까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자리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19자리 되는데 뒤에 8자리가 지번이고 앞에 한 자리는요. 우리 주민번호에서도 고유번호 7자리 맨 앞에 이제 보면은 1 아니면 2죠. 지금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은 3 아니면 4예요. 1, 2, 3, 4는 뭘 구별해요? 성별을 구별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냐 임야대장에 등록됐냐는 숫자 앞에 산자를 표시해 가지고 이것을 구별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장 구분 표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1 아니면 2예요. 1이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여기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돼 있던 거죠. 근데 만약 고유번호가 2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거고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산자가 없다라는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총 우리 그 2인물에도 나와 있죠. 우리 그 교재에도요. 2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토지의 고유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총 19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장번호가 있는데요. 이 장번호는요, 자, 앞에 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 페이지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는 토지대장이에요. 어떤 토지는 적을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페이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토지대장은 기록할 내용이 많으면 2페이지, 3페이지로 낼 수도 있겠죠. 이 158번지 토지대장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3페이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4페이지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페이지마다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번호예요. 대장 페이지 번호, 줄여서 장번호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예, 어떤 158번지가 기록할 내용이 많아서 3페이지로 되어 있으면요, 장번호를 이렇게 적어요. 3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이렇게 적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고 있는데, 토지대장을 또 보고 있는데, 위에 장번호를 봤더니 3의 2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뒤 한 페이지가 또 있다는 거죠. 앞에 한 페이지도 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로 되어 있는 대장 같은 경우는요, 2의 1, 2의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1의 1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부라는 거죠.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대장 페이지 번호에 장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럼 장번호가 갖는 의미를 보았죠. 아,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구나 라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면번호가 있어요. 자, 도면번호는요, 우리가 158번지 지금 토지대장을 보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송정리라는 곳이에요. 다산면 송정리. 그러면 다산면 송정리가요, 한 장의 지적도 안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송정리가 조금만 하면은요, 한 장의 지적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송정리가 좀 넓어요. 자, 넓어가지고, 이 정도 넓어가지고요, 한 장의 지적도 안으로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총 6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한 장의 지적도로 다 못 들어가서요, 총 6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6장으로. 그러면 도면이 총 6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번호를 붙이겠죠. 1, 여기는 2호, 3호,
4호, 5호, 6호. 자, 이렇게 도면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뭐 도면마다 붙여놓은 번호는 이게 도면 페이지 번호가 되겠죠. 이게 이제 도면 번호예요. 도면 페이지 번호는 도면 번호인데, 그러면 대장은 도면이 아니지만요, 도면 번호를 붙여놓은 것은 만약에 158번지를 이 사람이 토지 대장을 본 다음에요, 이 토지의 모양을 보고 싶어요. 자, 토지 모양을 보고 싶으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158번지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요, 5호 도면에 있다는 걸 모르면요, 6장 다 펼쳐놓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에 이 토지는 158번지 토지는 5호 도면에 등록돼 있다라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6장 다 펼쳐놓을 필요 없이. 그래서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 번호도 붙여놔요. 도면 번호는 도면 페이지 번호구나. 장 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구나. 고유 번호는 그 토지만 갖는 고유한 번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축척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로 줄였는지 축척이 들어갑니다. 도면이 아닌 토지대장에도 이렇게 축척을 붙여놔요. 축척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00분의 1이면요, 농어촌 지역을 말하는 거죠. 도심지역이면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5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땅값이 싼 곳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6,000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땅값이 굉장히 싼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걸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축척도 등록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죠. 자,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중에 소재 지번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기록되죠. 지목이 전이네요. 전. 여기 위에 01 이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럼 우리가 지목이 28가지가 있었을 때요, 전답, 과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전이 1번이죠. 그러니까 01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28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가 되겠죠. 맨 마지막 28번지가 잡종지니까. 그 다음에 면적이 있죠. 면적. 원래 100제곱미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사유라고 있는 것은요, 이건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 이제 이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변경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규 등록했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분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할이 돼서 한 필지였습니까? 본번,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 1번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할이 됐으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158의 1번지는 40제곱미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목과 면적이 기록되고 토지 이동 사유가 기록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또 소유자가 기록이 되죠. 소유자는 등기부 보고 옮겨 적는다고 했습니다. 소유자는 이제 과세 등을 위해서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해요. 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명칭 이런 걸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신에 사람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적는다고 했죠. 그럼 과세를 하려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뭐가 변경되는지, 이렇게 변경일, 변경 원인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홍길동이 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나와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변경 원인, 변경일을 항상 함께 세트로 기록한다. 소유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경일, 변경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기록해야 돼요. 이게 없는 소유자 기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 원인을 함께 기록한다. 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요, 밑에 뭐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이제 과세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요약서를 보시면요.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다 이제 읽었던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등록되는데, 자, 이 중에서 한 3가지를 특징적으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 소재 지번이 기록되는데, 이 소재 지번은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에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공유지원명부나 대지권등록부나 뒤에 나오는 저 장부들이 있어서도요.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원명부냐 이것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지번은 토지를 특정하기 때문에요. 지적공부 이외에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에도요.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소재지번부터 나오잖아요. 소재지번. 소재지번은 기본적으로 다 기록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고유번호 장번호요. 자, 먼저 장번호를 생각해 보죠.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말한다고 했죠. 대장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대장 5가지 기본적으로 기록이 돼요. 자, 도면에는 도면 번호를 기록했죠.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장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기록하지 도면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도면에는 대신에 도면 번호가 기록되어 있죠. 도면 번호가.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를 보죠.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우리가 앞에서 19자리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고유번호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가 만들어지는데, 소재 지번이 7가지 모두에 기록되면 고유번호도 7가지 지적공부에 다 기록되느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도면은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도면들이 이렇게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거죠.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토지, 이 토지가 17번지 주유수용지면은 주를 이렇게만 쓰는 거죠. 주유수용지 5자를 다 쓰려면 옆칸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부호로 한 자만 기록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고유번호 19자를 안에 적어 넣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이 안에 19자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현실적으로 19자리 고유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대장 5가지만 고유번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 딱 이거예요. 지적 공부라면 당연히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대장에는 대장 5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는데 대장 5가지는 기본적인 옵션으로서요.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고, 대장 5가지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이 된다. 도면에는 고유번호, 장번호는 따로 기록을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기록할 때 6번에 있는데,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원인이 항상 함께 기록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기록될 때는 변경일과 변경원인이 항상 함께 기록된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뭐냐? 웬만한 건 다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되는 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등록되는 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등록되는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 등록된다. 일반적인 내용이 거의 다 등록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정도만 하고요. 토지대장 임야장은 오른쪽에요. 이제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공유지원명부가 나오죠. 자, 공유지원명부터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가장 일반적인 지적공부인데 이제 공유지원명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자, 공유지원명부에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자,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그냥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를. 그냥 소유자, 토지대장이 기록되는 거죠.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기록하면 되는데 이 토지를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A, B, C, D 해가지고요, 총 20명이서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라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라는 거죠. 자, 그럼 공유지였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들이 있겠죠. 그 지분들은 반드시 동일하진 않겠죠. 지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를 할 때는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과세장부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대장에 이 소유자별 지분을 다 기록하려면 20명 다 기록하려면 토지대장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는요, 소유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소유자의 내용 정확히 알고 싶으면 등기부 보면 돼요. 과세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 기록되는 사항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요, 요것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돼서 그 지분까지도 기록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해가지고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뽑아내버려요. 이것이 바로 공유지원명부예요. 자, 그러면 공유지원명부의 개념은요,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을 따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공유지원명부예요.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의 일부가 되겠죠. 대장의 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사항은 간단해요. 자, 이런 건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빼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죠. 가장 먼저요,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원명부냐.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록돼야 되겠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부가요, 20명 정도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요, 한 페이지 다 기록을 못 하겠죠. 소유자별 지번을 한 페이지 다 기록을 못 하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장 페이지 번호를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죠. 고유, D장 5가지는 기본적으로요, 고유번호, 장번호를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D장의 일종이다 보니까요,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돼요. 그러면은 일단 요 두 가지는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연명부가 만들어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딱 필요한 만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되는 것이요, 소유자별 지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공유지연명부를. 그래서 소유자 기록을 해요. 자,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변경일, 변경 원인을 함께 기록한다고 그랬죠. 소유자 기록할 때는 언제나. 그 다음에 소유자 기록했으면 그 지분 기록해야 되겠죠. 지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 관련해서 시험 문제 계속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요. 뭐 두 문자 이런 걸 써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칭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공유지연명부니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된다. 등록되는 사람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거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공유지연명부니까 소유자별 지분. 소유자 기록할 때는 변경일, 변경 원인이 당연히 함께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공유지연명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딱 전부예요.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 넣었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적었죠. 소유자별 지분. 나머지는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기록하니까 딱 그만큼만 적었습니다. 자, 그럼 공유지연명부 등록된 사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되는구나.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죠. 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토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뭐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돈 주고 살 때는요, 내가 나만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이죠. 나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이 있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토지도 산 거잖아요, 토지도. 그래서 아파트 토지의 대지에 대해서는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 자, 그러면은 이 토지는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토지의 소유권이 바로 대지권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 지적공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101호고, 102호고, 201호, 202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대지권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이제 기록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소유권 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아파트가 있을 때는 소유권 대신에 대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비율을 적겠죠. 그럼 소유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런 호수마다 없습니까?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많으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부분들은 나만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을 나만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 해서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이 토지 외에요,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왼쪽 건물에 301호하고 오른쪽 건물에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왼쪽 건물이냐 오른쪽 건물이냐 그 건물 명칭도 나와야 되겠죠. 명칭도. 그래서 오른쪽 건물에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왼쪽 건물에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기록돼요. 물론 한 동만 있는 경우에도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래야 정확히 대지권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과세를 할 때요.
만약 오른쪽 건물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301호예요. 그러면 301호의 과세를 합니까?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합니까? 당연히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되겠죠. 이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를 기록해야겠죠. 당연히 과세를 위해서 권리를 기록할 때는 당연히 그 권리자를 기록해야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기록해요. 근데 301호 소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을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1호 소유자가 토지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요, 다시 3분의 2, 3분의 1로 또 나눠서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근데 건물 소유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면 토지도 당연히 그 대지권 비율만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분에 따라서. 따라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요, 그 지분이죠. 지분도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지권 등록배는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런 것들을 토지대장에 기록하려고 하면 토지대장에 또 몇 페이지가 돼버릴지 모르는 거죠. 부피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보려고 토지대장을 만들었지, 이런 권리 보려고 해서 우리 토지대장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는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보고, 권리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사람만 따로 발화해가지고 따로 장부를 빼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이 대지권 등록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도 권리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먼저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있는 권리는요,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걸 보고 옮겨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따로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배 개념은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대지권 등록배는 과연 무엇이 등록되느냐라는 겁니다. 딱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에서요, 이것도 이게 몇 페이지, 어떤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잠깐만요. PPT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등록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토지, 몇 번지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소재 지번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대지권 등록부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되니까습니까? 따라서 고유번호, 장번호가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는요, 대장 5가지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딱 필요한 만큼 적는 거죠.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는요, 이 셋 중에 하나로 빠뜨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오른쪽 건물에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왼쪽 건물에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씁니까? 각 전유 부분이 갖는 대지권 비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과세를 위해서는 301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한테 과세한다고 했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과 변경된 날이 항상 변경 원인과 변경된 날이 항상 함께 기록된다고 했고요. 근데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지분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지분. 자, 이것들을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을 하는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만약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요, 이걸 제외시켜버리면요, 제외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공유지원명부 등록사항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에서는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당연히 다 등록되면서 더해서 대지권 추가하면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되는구나.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대지권 등록부니까 대지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공유지원명부, 대지권에 관한 사항, 대지권 더하기 공유지원명부 하면은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는 사항을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지권 등록부니까 대지권 기록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공유지원명부 하면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공유지원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더 이상 외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장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자, 의미도 좀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좌표가 기록되는 장부죠. 좌표가 기록되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지역명부에 등록된 토지도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당연히 있고 이것이 공유지일 경우에는 공유지역명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그 토지만 특별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요. 당연히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만약 이 토지가 좌표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를 따로 구하지를 않습니다. 땅값이 싼 지역이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언젠가는요, 임야대장, 임야도는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통합이 돼야 될 장부예요. 통합이 언젠가는 돼야 된다는 건 언젠가는 사라질 장부라는 거죠. 사라질 장부에 좌표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만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임야도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 시간에 면적에서 의미를 가졌죠. 만약에 경계를요, 선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선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보기도 편해요. 모형도 알기 편하고, 또 도면을 만드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하고,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경위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 평판 측량의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도면으로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보기는 좁지만은 문제는 이게 도면에 선으로 나타냈을 때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학적인 좌표로습니까?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경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면적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면이 여러 가지로 다 장점이에요.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보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도면이 하나의 단점이 뭐예요?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는 거죠. 경계점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자, 그럼 우리가 면적,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좌표라는 정말 정확한 경계를 우리는 구해 놓았기 때문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좌표가 등록된 토지들은요, 모든 측량은 좌표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모든 측량은 좌표로.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면적 측정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측량은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거죠.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한 10%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네모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도면을 만들 것이고 그때 만들면서 좌표값까지 구한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히 볼 텐데요. 이게 축척 변경,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도면을 만들게 되고요. 그때 도면을 다시 만들면서 좌표값도 구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있는 토지는 딱 두 토지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과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경위 측량이라고 했죠. 경위 측량. 했고요.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갖는 이제 의미를 보았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무엇이 등록되느냐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서에는요, 그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양식과 관련돼서요, 양식만 좀 잠깐 보면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예요. 좌표를. 그러면 좌표를 등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해서요,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 일종이라고 했죠. 대장 일종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 고유번호, 장번호죠. 좌표가 많으면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으로서 이제 좌표가 기록되겠죠. 자, 그러면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어떤 토지 모양이요. 이렇게 생긴 토지라고 해보죠. 아주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좌표가 3개가 있겠죠. 그럼 그 좌표 3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밖에 없으면 3개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그냥 3개만 이렇게 좌표 3가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요. 문제는 도대체 좌표가 3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도대체 요 좌표가 여기를 나타내는지 여기를 나타내는지 여기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냥 좌표만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좌표를 기록하는 김에요. 이 좌표의 위치까지 표시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어디가 어떤 좌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좌표만 나열하듯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좌표마다 이제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1, 2, 3. 그러면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이것을 좌표의 부호가 되겠죠. 이걸 좌표 부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다. 이렇게 해놔요. 예, 부호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부호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좌표는 여기를 나타내는구나. 요 좌표는 여기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좌표 위치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좌표를 등록할 때는 딱 좌표만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위치까지 알 수 있도록요. 부호도도 함께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좌표를 부호화시켜서 그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좌표, 부호, 보도가 한 세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좌표, 부호, 보도를 통해서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이제 좌표를 등록을 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적은 거죠. 필요한 만큼만. 그럼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요, 이 토지 모양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158번지였으면, 만약 158번지의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죠. 그럼 인접하는 토지들의 모양을 알고 싶어요. 인접하는 토지를 보고 싶으면요, 도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도면이 총 20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죠. 뭐 20장을 다 펼쳐놓고 이 토지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토지대장에도 이 토지가 위치한 도면번호를 적어줌으로써 빨리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도요. 이 토지는 몇 호 도면에 있다 적어놓으면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도 도면번호를 붙여놔요. 그러면 도면번호를 붙이는 것은 이것이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대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데 다만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도 붙여놨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그 양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사항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대장, 나머지 대장 비교해서 보시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습니까? 소재 지번에 대장이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습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적어야 되겠죠. 좌표.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 부호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요. 도면 번호까지 붙여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5개의 대장에 관한 대장의 등록사항을 했는데요. 이건 따로 외울 게 없죠. 외울 게 없잖아요. 공유전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전명부 더하기 대지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더하기 도면번호.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기본 옵션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기 위해서 뭐 두문자를 사용하고 막 하는데 두문자 전혀 사용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용어만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5개의 대장을 정리를 했는데 다시요. 왼쪽 페이지를 24페이지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대장의 일종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거 기록되는 사항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뭘 기억하느냐? 기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외하면 다 기록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죠. 기록되지 않는 것은요. 나머지 지적 공부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기록되지 않은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경계는 도면으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경계는 등록 안 될 것이고요. 자, 소유자는 기록이 돼요. 그러나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원 명부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따로 기록 안 되겠죠. 또 대지권의 목적이 됐을 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으로 빼버렸잖아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럼 대지권이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요. 이 3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비를 항상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이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좌표가 기록이 안 되겠죠.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요. 부호, 부호도도 함께 기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3가지는 항상 세트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것.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면은 등록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는요,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요걸 몇 개 기억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소재 지번은 모두 등록되잖아요. 고유번호, 장번호도 대장 5가지 다 등록되기 때문에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이제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등록되는 사항으로. 가장 먼저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면적을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만 그 면적은 도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지만 그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와 그 도면의 경계는 면적을 측정하는 수단이었을 뿐인 것이지 면적 자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하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에 면적 없었잖아요. 그냥 딱 좌표, 도면번호 그것만 끝이었어요. 그래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때 토지 이동사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기타 사항들이잖아요. 기타 사항들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하면 되지 여기에 기록할 필요는 없죠. 여기는 딱 필요한 것만 기록했잖아요. 공유전 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높이는 대지권, 경계점 좌표 높이는 좌표 도면번호. 딱 필요한 것만 적고 나머지 넣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이 모두 끝났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나와요. 도면. 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